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후에 어떤 조치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원고도 있고요, 피해자도 있고요, 개인 회생을 해야 되는 것도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처한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청 자문 변호사를 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 사무실과 세종시와 정부 측은 그린나래 측에 조금 연락을 해서 무리한 정말 선량한 시민을 경제 파탄자로 만들어서 거리에 내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한 추심을 조금 거둘 수 있게. 예,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이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추심회사에다 주는 수수료가 30%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나래 측은 그거를 저희한테 좀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한꺼번에 낼 수 없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8천만 원, 9천만 원을 위약금을, 계약금도 다 몰치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네네.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를 거리에 내몰지 추심회사에서 소송으로 해서 저희한테 비싼 12%를 물게 해서 파탄자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어떤 조건들을 위해를 해서 저희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어떤 거를 저희가 요구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청이나 어떤 정당이나 힘 있는 정부 측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은 너무 패소했고 했지만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 있는 세종시청에서 좀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시행사 측의 어떤 내용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 수하고 피해 규모 그리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입장이라는 게 얼마라는 것이 형사가 되는 피해자 수는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 떼이고 위약금까지는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상으로 그 계약금 속에 위약금도 다 포함되어 있고 얘들이 원하는 것은 지네들이 광고 쓴 거 그걸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 내에서 이렇게 불법 광고, 불법 분양 다 하는데 방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일어난 분 낼 수 없다 위약금에다 솔직히 계약금까지 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추가적으로 20% 30% 그거 차라리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지금 무조건 위약금은 안 내는 걸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안 몰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서성진 이 비리가 엄청 큽니다. 저 어린 놈이 막말로 욕하게 돼 죄송합니다. 저 수천억을 벌면서 이 서민을 죽인다는 게 말 됩니까 이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수년간 이렇게 상가 공식이 계속되면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파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약금까지 보려고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게 얼마 정도 적게는 얼마에서 많게는 얼마 정도 되는 되는지 아까 1,000여 명 정도 되는 분이 각각 호실수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1,000명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1심, 2심, 3심 소송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어쨌건 판사를 잘 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상부심도 잠깐만요. 상부심도 위약금을 내게 되면은 한 어느 정도 시에 계약금의 60%를 내야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1,800에서 9천만 원까지 각각의 계약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죄송합니다. 롯데백화점 입장은 뭘 말하는 건지 생각이나요? 처음에 임대케어를 얘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분양주들이 거기에 믿고 분양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대간 거라. 안 들어온 거죠? 안 들어갔죠. 저기 잠시만요. 조금 응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차근차근 한 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인데케어라는 얘기가 네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기네들이 분양하면서 앞으로 임대도 책임진다고 광고하면서 분양하는 거 그건가요? 네. 어. 그렇게 하고 혹시 여기 파이낸스 담당자 혹시 전화번호 좀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 전화번호 좀 한번 공개해 주시고요. 네네. 지금 뭐 금액은 대강 나온 것 같고요. 그죠? 제일 큰 게 그거네요. 임대케어 서비스네요. 뭐 이 저기 소송은 나중 문제고 예. 처음에 이분들이 허위 광고를 했고, 그죠? 원래 선임인데 후 분양했어요. 롯데마트 저기 롯데백화점도 들어온다는 확실한 저기가 없잖아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신탁 잔금 시점에 알았는데요. 신탁 담보 대출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났습니다. 한국 자산 신탁의 신탁 담보 대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희의 권리는 넘겨주고 어떤 저희를 권리를 보장해주는 약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 신탁의 신탁 담보 대출의 문제점은 이미 KBS PD 수첩에서도 나와서 다루어졌고,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뭐 국민권익위 이런 데 다 민원을 넣고 정말 힘들게 정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거는 아직 피해자가 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메일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케어 서비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의 그 불안정 판매 상품이 돼서 다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 불안정 판매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행을 해주겠다라는 것. 근데 법원에서도 판사님도 임대케어 서비스라는 것이 아직 국내에 법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잣대를 어디까지 돼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판사도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시지 마시고 이 임대케어 서비스라는 불안전한 판매를 적극 정부가 관여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팻말에 보니까 세무사무소도 연관된 것 같은데. 아니요, 세무사무소는 연관이 없고요. 그 한자신의 부동산, 한자신의 신탁담보대출이 가장 문제가 큽니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있고요. 정말 그거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민원도 제기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거는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고 그냥 그 아주 형식적인 이메일, 그것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청과 각 정당 그리고 시의회 힘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앞장서서 그런 피해자가 더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기 전에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게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송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네. 소송의 그 명칭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구 원인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식 명칭. 대법원까지 간 그 사건 그 명칭 말입니다. 네, 계약금 반환 소송입니다. 계약금 파이낸스 계약금 반환 소송이요? 네네. 그 자료는 혹시 공개되나요? 네, 제가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문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저기 그 투자를 하신 건데 네네. 결국은 분양이 안 되니까 그죠? 그 이 상황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지금 이 건물은 완성된 건가요? 건물은 완성되었고요. 네. 임대가 안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소송을 한 거는 한지국 자산신탁의 신탁담보대출은 저희의 권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공매 매도 처분할 수 있고 임대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단을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신탁담보대출을 그거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근데 그래서 1심 판결이 우리가 승소했던 원인은 계약 당시에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하는 분양 대행업 분양 팀장도 속아서 3개의 호실을 계약을 하고 저희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하는 사람, 분양 영업사원들이 저희한테 안내를 해서 저희는 그 안내를 받고 계약을 하는데요. 그 분양을 하는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신탁담보대출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누가 안내를 해줍니까? 그래서 원심 같은 경우는 원고들이 계약 당시에 중요 사안인 신탁담보대출을 인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항소심 가서 신탁이라는 거는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자금력이 없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에 신탁이 자리한 게 2002년 굿모닝 사태 이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정부가 그때 부랴부랴 해서 개입을 해서 신탁에 계약금을 맡기지 않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라는 정책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팜프렛이나 카탈로그에 한국자산신탁이 우리 계약금을 관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시점에 갑자기 은행을 가니까 고지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은행원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시점에 잔금 대출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잔금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다 그거에 도장을 찍고 나서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거는 한자신으로 들어가는 서류인데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2사람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냥 대신 도장 받아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신탁담보대출 서류 20페이지도 넘는 이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자기가 가져가서 다 간인까지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인감도장을 간인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와서 집에 와서 확인을 하여 보니 그 신탁담보대출은 도장을 찍는 순간 나의 권리를 다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회사 측에 제가 사람들한테 이 신탁담보대출을 사용하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지만 우리의 어떤 보장 받을 수 없다. 권리는 넘겨주는데 보장은 받을 수 없다. 어떤 조항도 없다 해서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하고 사람들이 급기야 회사 측에 들고 일어났더니 그러면 그때서야 근저당을 해도 된다. 하지만 어차피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회사 직원의 녹취를 떠서 속기를 해서 법원에 다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냥 그 팀장 오셨나요? 오늘 참석 못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 법원에서 다퉜던 얘기 아닙니까? 아닌가요? 다퉜습니다. 그 다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법원에서 다툰 게 결과적으로 지금 상고에서 기각당해서 패소하신 거잖아요. 네네. 결론이 다 난 거잖아요 지금. 네네. 맞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잖아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큰일이니까 세종시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고 분할 납부 저 채권 추심도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네, 알고 그잖아요. 있습니다. 정당하게 걔들이 그쪽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추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밤늦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야 불법 추심이 되는 거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불법 주심이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써줄 수가 없어요. 예? 파이낸스 그쪽에 물어봐서 그들에 대한 반론권도 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자체가 법원에서 다 다퉜던 얘기 같은데 네네.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써줍니까? 다퉜던 얘기인데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파이낸스가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진행형이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사 쓸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피해자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그 다툼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이게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씁니까? 광고리 기자님 말씀이 맞는 건 뭐냐면 참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보도 자료로 하게 되면 소송 들어가. 100번 100번 기자들이 당해요. 근데 여기 첨부를 진행 과정들을 1심, 2심 이런 같은 걸 첨부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저쪽이 빈자리.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이미 동의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굿모닝 사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의당에서 이게 오신다는데 제가 이정미 의원이 잘해요. 예? 중앙당에 아까 저기 앞에 진행하신 분이 정당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한테 항의를 해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여기 계신 분들이 기사를 못 써요. 오히려 소지 싫다는데 대책이 나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세종 파이낸스하고 유사한 게 세종 다른 건물이 있나요? 혹시? 제가 저기 피해자는 아닌데요. 제 자문을 몇 개 드렸는데 정의당 이혁지로 합니다. 지금 이 기자님들이 의구심 갖고 있는 게 왜 법원 판결까지 간 거를 사법부에서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느냐라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무슨 정당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는 없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파이낸스 빌딩에 입주가 거의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제1재산 제4의 피해자들이 계속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국토부와 세종시가 개입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난번에 환율 관련한 펀드 조성이 돼서 5천억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금감원에 조사를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90%까지 피해 손실 하기로 한 그런 사례가 있던 것처럼 지금 임대케어 서비스와 부동산 자산 신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지금 현행 법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조 시행령 8조에 보면 분양 광고대에 대한 난에 지금 제재 조항이 없는 게 이분들이 구두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임대료를 10년, 20년 다 보장해주겠다. 걱정 마라. 투자만 하면 당신네들 임대료 다 보장받는다.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근저당 대출을 받는 것이지 신탁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험사에서는 금융감독에서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면 불안전 판매로 걸립니다. 지금 아무리 깨알 같은 글씨로 있어도 보험 설계사들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구두로 한 거에 대해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이분들은 다 구두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임대케어 서비스 자기 임대료 보장해주겠다. 당연하죠. 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저당 대출하는 건 근저당 대출은 자기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임의 처분을 가능한데 신탁 대출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것 때문에 이분들이 다 계약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고 계약이 포기됐습니다. 중도금 잔금 처리가 안 되면 계약이 포기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약금만 버리는 것도 억울하지만 지금 시행사에서는 중도금 위약금까지 다 지금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임대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신탁 대출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세종시도 왜 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냐? 국토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당하더라도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정부와 세종시가 나서서 좀 제도 개선해달라고 주문하시는 거고 이분들이 지금 홀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분들 장애인 당사자도 계신데 이분들은 채권 추심 당하면 거리로 나가게 됐으니까 그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 좀 감해준다든지 아니면 주선을 맺어가지고 좀 관계기관에서 조금이라도 감면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세종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이런 유사 저기가? 다른데 계약을 포기하고 네. 포기약서 쓰고 위약금 없이 다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요? 네. 뭐 상가 세종시에 상가 문제점이 많지만 이런 경우에 아니 이게 요 유사 사례 마냥요. 저 임대케어
이런 형태의 분양을 다른 데 혹시 하는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봐야 지금 그리고 시행사 그 서승진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부천에서 시행을 해서 그때도 소송에 어떤 휘말려서 제대로 어떤 정상적인 분양을 하지 않았겠죠. 꼼수 분양을 하였겠죠. 그래서 그때 또 광장에 의뢰해서 승소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법률 대리인 파트너가 광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부천에서 이 서승진 대표를 제대로 어떤 파헤쳐서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까지 내려와서 1차, 2차, 3차를 분양해서 1,00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시켰고, 저희는 정말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더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내 자산을 5억, 10억을 투자하고도 그 이자를 몇백만 원씩 달달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가 되어 있어도 임대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스터리스라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거를 민원을 제기했고 수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한 게 너무 미미해서 수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받은 분양주들은 현재 몇백만 원씩의 이자를 내고 있는 정말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 분양주들입니다. 그리고 그린날에는 시행을 해서 돈을 3천억이 넘는 돈을 벌었고, 그리고 레드랜드라는 또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정말 관리권까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많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다 서승진 대표 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분양하신 분들, 임대 계약을 하신 분들, 거기가 평당 얼마씩의 계약을 한 거죠? 그거 먼저. 그거는 저희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1층이냐 전면 분야에 따라서 좀 가격들이 다 판이하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냐는 얘기가 돼요. 지하는 1,000만 원 정도, 2, 3층은 보통 뭐 2,000 넘었죠. 평당이요? 예. 지금 이게 피해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은 누굽니까? 지금 저희가 임시 비대입니다. 알릴 수 없나요? 비대위원장은 지금 임시로? 위원장님 아니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이죠? 예, 이름 알릴 수 있나요? 김청옥, 김. 청자 옥자입니다. 저기 조금 제가 전에요.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어떤 뭐 식당을 하시든 뭐시든 그분들이 임대료를 뭐 계약금 얼마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분양주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담보대출은 모든 권리를 넘겨주기 때문에 시행사 관리회사에 넘겨버리기 때문에 분양주들은 분양만 받아 돈만 거기다 내고 분양만 받았을 뿐이지 어떤 권리도 임대료를 안 주면 그걸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 달에 300씩 400씩 나오는데도 실제 받는 돈은 20만 원, 30만 원 받고 자기가 일을 해서 몇백만 원 이자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제기가 지금 위험성이 있다고 다른 기자님들도 말씀을 하셔요. 그 다른 방법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 임대료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얼마 나가는지, 어느 부동산에서 어떻게 가산해서 관여해서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신탁담보대출에 도장을 찍고 네네. 그 순간에 여기 분양주들은 어떠한 그 거기에 대한 권리나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만 그러니까 하고 없는 거죠. 임대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투자만 분들은 일단 하고 없는 꼬박꼬박 돈은 내고 있고 여기서는 못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현재 임대 들어가 있는 분들은 현장에 가봤더니 배당금 형태네 배당금. 월 매출에 그러니까 5%를 이걸 갖다가 돼야지 배당금 임대를 잘 돼야 해요. 배당금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만약에 지금 중집에서 신체고 10만 원 벌으면은 500원. 500원만 내면 그렇지. 돼요. 근데 알려야 그런 되죠. 식으로 임대를 채워놨어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분양가들은 내 가게 갖고도 임대를 못 받아요. 지금 말씀 것처럼 이자만 내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대는 월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로 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버는 거에 5%만 내면 된다라는 계약서를 썼다 이게 이거죠. 상식적인 게 아니라 자리만 채워놓고 그렇게 계약을 다 쓰더라고요. 지금. 저기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기자회견 하신 이유가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안이 되게 민감해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 우리가 기사 쓰기가 되게 애매하고, 잠깐만요. 저희는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쓰기가 곤란하니까 어차피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반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론을 취재할 만한 연락처를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금 연락처. 밝혀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연락처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비대위하고요. 비대위 연락처하고 추가 그쪽 취재할 반론 취재할 연락처예요. 제가 예, 위원장. 회사 측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왜 우리 위원장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알려주신다고? 아, 저는 아니 우리 추가 질문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010 예. 2355 5698. 그 파이낸스 좀 알면 되겠네. 파이낸스 전화번호 하시는 분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서 가시면 또 저희한테 연락처 주시기가 방법이 어려우니까 지금 주시면 좋겠어요.